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IELTS 스피킹 고득점을 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6.0이나 6.5에서 머무르고 7.0을 못 넘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물론 7.5도 목표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8.0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경우에 대부분 다 이 한 가지를 되게 못 하세요. 뭐냐면 바로 문제 이해. 문제를 이해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문제를 잘못 듣는 거죠. 그냥 그리고 문제를 이해 아예 못하고 그냥 찍어가지고 대답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Can you repeat the question? 한 다음에 다시 들었지만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어색한 미소를 지으면서 막 I'm sorry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일단 7.0이 절대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이해 잘못해서 오프 토픽을 내거나 아예 다른 소리를 하거나 그런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7.0 이상 나오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6.5하고 7.0하고 사실 보면은 플루언시나 뭐 발음, 그다음에 문장 구성 능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속도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코칭할 때도 그렇고 뭐 과외할 때도 그렇고 옛날에 6.5인 분들 중에서 문제 이해하는 거를 제대로 파악해서 이거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바로 나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물론 그런 분들은 이제 조금 플루언시가 다 되고 6.5가 안정적으로 나오는 분들에 한해서예요. 5.5도 나왔다가 6.5도 나왔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조금 약간 더 연습을 해야겠죠, 플루언시가. 왜냐면 어떤 시험에서는 좀 기출문제 나오거나 자신 있는 게 나와가지고 좀 잘한 거죠. 근데 어떤 시험은 문제를 좀 처음부터 파트 1부터 이해를 못 해가지고 되게 못한 거죠.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말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문제를 잘못 이해해서 이건 파트 1도 해당이 돼요. 보통 파트 3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파트 1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파트 1도 문제를 잘못 이해해서 대답을 잘못해서 벌써 거기서부터 6.0 이하 이렇게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파트 3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앞에 파트 2에서 뭐 음식 같은 거 얘기를 했다고 쳐요. 아니면 식당이나, 그죠? 그런 파트 3에서 뭐 음식이나 식당이나 쿠진 같은 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질문이 보통 What kind of cuisines do people like in your country? 그래서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좋아하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대답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좋아한다. 뭐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그죠? 삼겹살을 왜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죠. 마라탕 같은 경우에도 그죠? 근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지나갈수록 문제들이 좀 복잡해지고 더 문장 자체가 좀 길어져요. 이게 질문 자체가 되게 복잡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문장 자체가 좀 길어져가지고 그 문장을 해석하고 해석하자마자 바로 답하는데 약간 조금 문제를 느끼죠. 힘듦을 느끼는 거예요. 스트레스 엄청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말을 바로 못하거나 좀 오래 버벅거리거나 문제 듣고 생각하면서 어, yes 이렇게 막 5초 정도 기다리면서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럼 벌써 약간 조금 채점관이 불안하게 생각해요. 근데 5초를 기다렸는데 그 다음에 말하는 게 굉장히 유창하잖아요. 그럼 괜찮아요. 근데 보통 아이디어가 없거나 문제를 잘 이해 못해가지고 유창하지 못하고 버벅거리고 말을 못하고 문장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거의 다 6.5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하면 좋냐? 일단 문장 구조를 파악하면 좋겠죠.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파악을 좀 한 다음에 문장 구조를 이해해서 이런 문장 구조로 나오니까 이런 문장 구조로 나온 것들은 명사만 잘 듣고 이런 문장 구조니까 이거 이런 거 물어보는구나. 약간 예측 사격 비슷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문장 구조를 내가 익혀 놓으면 익숙하니까. 그죠? 그래서 익숙한 문장 구조가 나왔을 때는 그렇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물론 이제 약간 조금 여러분이 너무 잘해가지고 문제가 계속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그냥 약간 어쩔 수 없는 거죠. 왜냐면 걔네가 7.0 이상, 7.5, 8.0까지 평가하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조금 I'm sorry, I don't really know what to say to this question 뭐 이렇게 대답해도 괜찮아요. 이미 말을 잘했으면 이전까지 그러면 7.0, 7.5 이 정도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문장 구조를 그럼 어떻게 파악하냐?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캠브리지 아이엘츠 있잖아요. 그죠? 18권부터 17권 이 정도 두 개만 일단 스피킹 문제를 다 봐보세요. 그래서 파트 3를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테스트 1의 파트 3를 지금 보고 있는데 그래서 Young people and cooking 이렇게 나왔는데 What kinds of things can children learn to cook?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들을만 하죠.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좀 할만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음 거 같은 경우는 Do you think it is important for children to learn to cook?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이제 다음 거, 마지막 거는 Do you think young people should learn to cook at home or at school?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문장이 좀 길어지고 그리고 이런 문장 구조가 익숙하지 않으면 Do you think young people should learn to cook? 이거 자체가 익숙하지 않으면 약간 조금 안 될 수가 있어요. 시험장에서. 그죠? 근데 여기까지는 솔직히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 문제에서 어떻게 물어보냐면 How enjoyable do you think it would be to work as a professional chef?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눈으로 읽으면 생각보다 되게 쉽거든요.
근데 이걸 듣는데 이게 들으면서 즉각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문장 구조 분석 능력이나 문해력 자체가 약간 조금 실력이 낮은 분들, 영어에서 들었지만 뭔가 셰프랑 프로페셔널 셰프랑 인조이블 했으니까 뭐 해야 되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버벅거리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질문 자체가 얼마나 즐거울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굉장히 즐거울 것 같다. Well, personally, I think it would be very enjoyable because they can make dishes that nobody else can cook and they taste amazing and they make people happy with their food. So I think it would be very enjoyable and they also earn a lot of money if they're very successful. So I think it would be very nice.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답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도 돼요. 근데 문제를 이해하고 이해하자마자 대답을 제대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대부분 다 듣고 5초 한 다음에도 바로 대답하는 게 아니고 이상한 필러를 넣어요. 그 템플릿 뭐 스크립트 막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걸 전혀 얘기를 하지 않는데 그런 걸 채워놓고 그러고 나서 대답을 되게 조금 하고 갑자기 그 다음에 for example 하거든요. 여기서 예시를 들 게 뭐가 있어요? 프로페셔널 셰프로 일하면 얼마나 즐거울 것 같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시를 들을 게 없잖아요. 그죠? 내가 프로페셔널 셰프였으면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런 게 아닌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for example 자체를. 그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되게 즐거울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즐거울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고 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답이 중요한 것도 중요한데 대답이 굉장히 막 어렵고 막 빡세고 막 되게 깊은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문제에 대해 정확히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다음 거 같은 경우는 What skill does a person need to be a great chef 같은 경우는 거의 토익 스피킹 수준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토익 스피킹에서 리더십 같은 것도 물어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매니저 같은 것도 물어보고 뭐 CEO 같은 거 어떻게 뭐 자질이 뭐가 필요하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great chef 같은 경우는 당연히 cooking skills, creativity, 그다음에 leadership, 그다음에 managing skills 뭐 이런 거 다, 그죠? 그다음에 뭐 business skills, marketing skills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얘기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약간 왜 그런 것들이 필요한지 살짝 붙이면서 얘기를 하면 충분히 말할 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두세 개만 얘기해도 되거든요. Well, to be a great chef, I think you need cooking skills, of course, because in order to be a really good chef, you have to have some really good cooking skills. And you have to have some really good recipe.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creativity라든지 아니면 business skills라든지 marketing skills 같은 거 얘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managing skills 되게 중요하죠. 왜? 결국 요리를 잘하면 위에서 매니징을 해야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에 How much influence do celebrity chefs have on what ordinary people cook?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6.5, 6.0에서 머무는 분들 대부분 한 80% 정도 분들이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이 문제를. 대충은 하겠죠. 그죠? 근데 정확하게 이런 문제니까 이걸 대답해야지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문장 구조를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죠. What ordinary people cook 이런 절 같은 거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How much influence do something have 해가지고 명사를 넣고 이렇게 문장 구조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문장 구조가 나오면 내가 절대 놓치지 않을 수 있게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죠, 미리. 그래서 이거를 18권에 4개 있고 그걸 다 공부하고 그다음에 17권도 공부하고요. 근데 IELTS 프로도 좋거든요. 근데 IELTS 프로가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IELTS 프로는 문제가 약간 조금 허접해요. 왜냐하면 이게 파트 2 같은 경우나 파트 1 같은 경우는 걔네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기출하고 거의 똑같고 약간 빼돌리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파트 3 같은 경우에는 그 채점관 재량껏 물어보는 경우가 많고 파트 3는 문제가 6.0 이하 문제랑 7.0 이상 문제랑 좀 약간 뭔가 문제 자체가 좀 달라요. 그래서 7.0 이상 목표로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의 실력을 평가할 때는 좀 더 복잡하게 물어보거든요. 문제 자체를. 근데 6.0 이하. 이 친구는 지금 말하는 것도 너무 괴롭고 파트 1에서 너무 힘들게 했고 파트 2도 너무 겨우겨우 이어나간다. 이런 친구들은 그냥 6.0 이하로 편하게 해준 다음에 5.0인지 5.5인지 판단을 해가지고 점수를 줘야겠다. 이런 친구들한테는 보통 조금 문제를 되게 쉬운 걸 주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짬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얘네가 어떻게 기출을 보관하냐면요. 중국 친구들이니까 중국인이면 가서 뭐 선물이나 아니면 뭐 상품권 같은 거 조그만 걸 주면서 문제 뭐 나왔냐 이렇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주고 물어보는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나 내일 시험 봐야 되는데 문제 뭐 나왔는지 알려주면 안 되냐 해가지고 약간 알바식으로 하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자체가 그렇게 깔끔하진 않다. 그리고 문법이 틀린 것도 있거든요, 심지어. 그래서 보면 괜찮은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좀 이쁜 문장 구조를 보는 거는 캠브리지가 좋고요. 다양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IELTS 프로를 보는 게 좋겠죠. 근데 IELTS 프로의 단점은 뭐예요? 약간 좀 짧은데 거기다가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죠. 그래서 파트 3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생각하는 범주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근데 영어로 어떻게 물어볼지를 계속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파트 3에서 이것도 나오면 어떡하고 이것도 나오면 어떡하고 막 기출 막 공부하고 막 그러신 분도 있잖아요.
그건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고, 아, 이런 주제면은 이런 걸 물어보겠구나, 이런 것들을 17권하고 18권을 통해 가지고 좀 파악을 한 다음에 공부를 하면 되게 좋겠죠. 그래서 어떤 느낌으로 물어보는지, 주어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 좋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댓글 주시고요. 제가 과외를 많이 해보니까 사실 발음이 정말 구린 사람들은 많이 못 봤거든요. 발음이 막 너무 진짜 막 너무 이상해가지고 아, 이 학생은 진짜 힘들겠다 이런 분들은 거의 못 봤어요, 한국에서. 웬만하면 이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네. 물론 발음이 되게 좋아서 아, 이 학생은 좀 수월하게 받겠구나 이런 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발음이 너무 나빠가지고 아, 이 학생은 좀 발음 코칭을 많이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한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냥 조금 고쳐주고, 근데 대신에 플루언시가 좀 많이 문제인 분들은 많았죠. 왜냐면 문장을 되게 딱딱하게 읽으니까. 근데 제가 플루언시는 이제 막 숙제시키고 막 하면 그건 좋아지니까, 그리고 연습하면 좋아지니까. 근데 수업을 하면서 문제를 제대로 이해 못하거나 문제에 대해서 약간 동문서답하거나 완전 이렇게 좀 빠져가지고 대답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 걸리거나 점수가 안 나오는 분들을 꽤 많이 봤어요. 근데 문제를 찰떡같이 이해해야 한다 이런 분들은 제가 걱정을 거의 안 했죠. 그래서 제가 항상 수업 때, 지금은 안 하지만 수업 때 항상 문제를 미리 보고 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제가 혼낼까봐, 저 혼 잘 안 내거든요. 못하면 못하는 거니까 저한테 왔으니까 상관없는데, 이제 혼날까봐 미리, 아니면 자기가 대답 못하는 게 싫었는지 미리 문제를 예습하고 와가지고 그리고 저한테 대답해서 저는 속아 넘어갔죠. 아, 이해 잘하는구나. 근데 점수 안 나오니까. 근데 나중에 제가 약간 이렇게 뭐 캐묻다가 뭐 무슨 얘기하고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좀 이상하게 있어가지고 물어보다가 알고 보니까 미리 예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실망을 하고 아, 점수 안 나오시겠네 하고 그랬는데 뭐 모르겠어요. 연락이 안 되니까. 문제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질문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혹시 도움 필요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코칭 신청하시면 되고, 당연히 유료입니다. 그리고 제 강의에다가 제가 정말 이것저것 다 올려놨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거 모든 거 정말 다 올려놨거든요, 엑기스를. 그러니까 제 강의도 있으니까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봐요. See ya.